오늘 영상은 코인과 선물 거래를 처음 잡아보는 분도 길을 잃지 않게 제가 실전에서 써먹는 핵심 5가지를 한 번에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가 되게 만드는 따라하기 방식입니다. 가입하고 입금하고 차트 켜고 주문 누르는 순서를 손에 익히면 두려움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이야기. 중학생이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단타 방법의 뼈대를 이해시키는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실력은 그대로인데 수수료만 줄여도 통장 숨통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이용해 매일 하루 50만원씩을 목표로 하는 단타 루틴입니다. 감정 대신 규칙을 세우고 규칙을 매일 반복하는 방식으로 풀어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내 돈을 넣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 돈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문턱을 낮춰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받는 가입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고정 댓글도 꼭 같이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만으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안 넣고도 주문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치입니다. 화면을 익히고 롱과 숏을 눌러보고 손절과 익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몸으로 배우는데 $100만큼 좋은 교재가 없습니다. 공부 비용을 거래소가 대신 내주는 셈이죠. 여기에 레버리지를 적절히 쓰고 방향을 맞추면 작은 돈이 몇백만원 단위로 커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경험 삼아 꼭 한 번은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왜 코인을 공부해야 하는지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10년 전 2016년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때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똑같이 1,000만원을 넣었다면 2026년에는 각각 얼마가 됐을까요? 이 비교만으로도 선택지가 정리됩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약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160만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원 이상이 될 정도로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이 정도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손에 쥔 돈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코인을 모르고 지나가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리고 내릴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한 방향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양쪽 문이 열려 있으니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기회가 생깁니다. 초보일수록 이 구조를 빨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구간이 있어 투자처로 매력을 봅니다. 이런 요소들이 코인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도구가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어 내 돈보다 더 큰 금액을 운용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로 쓰면 실제로는 5천만원 규모처럼 움직이는 포지션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작은 자본에 엔진을 달아주는 느낌이죠. 물론 엔진이 세면 속도도 빨라지지만 사고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무조건 크게가 아니라 내 실력과 원칙에 맞춰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30억 이상의 큰 투자금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거래소가 불편하면 전략이 좋아도 손이 꼬이고 수수료가 비싸면 수익이 새어나갑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으로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할수록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있어 부담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를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한 번은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하면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한다고 하고 레버리지를 20배로 쓴다고 해보죠. 한번 진입하고 한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으로 잡힙니다.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열심히 맞춰도 수수료가 발목을 잡으면 그건 싸움이 아니라 소모전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수수료는 꼭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은 내가 만들지만 수수료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요. 구멍난 바가지로 물을 담는 기분이 됩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가입 링크 할인, 수수료 쿠폰, 거래소 자체 토큰으로 수수료 납부, 그리고 메이커 주문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초보가 당장 적용하기 쉬운 방법들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퍼센트가 내려가면 그게 곧 내 수익률이 됩니다. 거래소 비교는 5가지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숫자로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수수료 차이는 단타에서 바로 성적표로 찍힙니다. 같은 날 같은 매매를 해도 퍼센트가 낮은 쪽은 수익이 남고 높은 쪽은 수익이 깎여 나갑니다. 한국어 지원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와 비트겟, 바이낸스는 그런 수준의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은 초보에게 생존입니다. 버튼이 복잡하면 손이 늦고, 손이 늦으면 체결이 늦고, 체결이 늦으면 손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쉬운 곳이 유리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레버리지 폭이 넓으면 전략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다만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양날입니다. 같은 방향이면 수익이 커지지만 반대면 손실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초보는 높은 숫자보다 안전한 운용이 먼저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시작 장벽을 크게 낮춥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와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고를 때는 수수료, 한국어, 입출금, 레버리지, 사용성까지 한 번에 봐야 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 들어가면 나머지에서 불편이 터집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100 이벤트로 시작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검색하다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매매의 핵심,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 타이밍이 곧 실력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가볍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에 서는 겁니다. 상승에 베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선물 거래의 매력입니다. 초보가 흔히 하는 실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느낌은 흔들리지만 신호는 비교적 일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호를 기준으로 롱과 숏을 구분해 드릴게요. 롱이 유리해지는 첫 번째 장면은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만드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눌림이 와도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초보는 큰 욕심보다 상승 흐름에 올라타고 짧게 정리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신호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늘면 시장 참여자가 실제로 힘을 보태는 거라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가격만 올라가고 거래량이 시들하면 겉만 번지르르한 상승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롱을 하더라도 과감한 레버리지는 피하는 게 낫습니다. 뉴스는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가 터지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이 유리해지는 첫 번째 장면은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면 시장이 아래로 계단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오래 못 가고 다시 밀릴 때가 많습니다. 초보는 반등에 홀리기 쉬우니 추세가 어디를 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하락 신호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은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숏 쪽이 유리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롱을 무리하게 버티기보다 숏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관망으로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지표를 얹으면 판단이 더 선명해집니다. 많이 쓰는 도구가 RSI, 맥디, 볼린저 밴드입니다. RSI는 과열과 침체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의 기미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이 꼬이거나 벌어지는 모양을 보면 힘이 붙는지 빠지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밴드 밖으로 튀는지 밴드가 좁아지는지로 변동성을 읽습니다. 밴드가 좁아지다 터질 때는 급등락이 나올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호를 여러 개 겹치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가 초보에게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가 모일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데드 크로스, 힘 빠진 거래량, 부정 뉴스가 모일 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초반에 예고했던 중학생 단타 이야기와 AI 루틴도 결국은 같은 결론으로 모입니다. 빠르게 들어가되 규칙을 지키고 수수료를 아끼며 확률 높은 자리만 골라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에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 거래소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헷갈리는 포인트를 쉽게 풀어서 실제로 손이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